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수비급 제3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또 가장 큰 도시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죠. 용산구에 대한 지역 분석과 함께 그리고 이 용산구에 투자하실 수 있는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현장 한 곳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 전화 02-523-9440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용산의 위상, 용산의 위치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익숙한 도표일 것입니다.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상의 그 3도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한양 도성과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강남 지역이 있죠. 서울시 전체의 행정과 업무 기능이 집약되어 있는 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 정중앙에 용산이라는 7광역 중심 중에 하나의 그 광역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정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한양 도성, 그러니까 서울 사대문 안쪽이 되겠죠. 이쪽으로 이동하시기도 편리하겠고 여의도 영등포권으로 이동하시기도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까지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신분당선 강남 용산 구간 연장 사업에 의해서 이 지하철을 이용한 강남 접근성도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인 것입니다. 위치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3도심의 정중앙에서 이 세 개의 도심을 모두 연결해주는 그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용산 광역중심의 그 의의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밀 고층의 대형 상업 업무 시설을 흡수하고 또 한양 도성 및 영등포 여의도와 연계한 국제 기능 등 고차 업무 기능을 집어넣기 위한 광역 중심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양 도성, 그러니까 서울시청 부근의 그 도심지가 되겠죠. 구도심이 될 텐데 이 구도심에서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고밀도의 업무 시설을 용산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숭명여대 주변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최초로 한번 결정 고시된 적이 있었고 그 청파동 3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24,300평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요. 최근에 결정 변경된 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또 최소 개발 규모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과거 최초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만들어졌을 때 과도한 획지구역 지정이라든지 또 특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개발을 가로막는 역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따라서 개발을 보다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 해제를 하고 현재 산적되어 있는 신축의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끔 길을 좀 틔워줬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그리고 한강대로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는데 전체 그 용산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한 16%, 349만 제곱미터, 106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 이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이 40개가 넘죠. 예를 들어서 정비창 전면부라든지 그리고 문배 업무지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등이 이제 대표적인 곳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구역별로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용산 민자 역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개발의 속도를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역 전면부에 주상복합시설이 대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함께 또 용산 터미널 부지에는 1,800여 개의 호실에 엠베서더 호텔까지 들어오고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은 또 활성화를 띠고 있는 반면에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쪽은 개발이 아직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내년도로 바로 용산민족공원,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용산민족공원을 만드는 작업이 이제 곧 착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전반적인 이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수정 작업을 들어가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다라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최초로 결정이 됐던 이태원로 주변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또한 역시 최근에 한 번에 또 변경을
거쳐온 상황인데요. 관광 특구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원 역시나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니만큼 관광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과거 주거 지역에도 관광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의 경우에는 용적률 600% 그리고 준주거지의 경우에는 용적률 400%까지 관광 숙박시설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을 떠올리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과거의 명칭은 한남 뉴타운이었죠. 공식적인 명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남 뉴타운이 더 친숙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전체 111만 제곱미터, 34만 평 정도의 부지이고요. 11,658세대 그리고 3만 7천여 명의 그런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역으로 따지자면은 보광동이라든지 한남동, 동빙고동에 이르는 구간이고, 그리고 북단에는 남산, 또 남단에는 한강이 지나가고 있죠. 이쪽 지도로 볼까요? 북단에는 남산과 또 남단에는 한강이 지나가고 있는 굉장히 익숙한 지형이죠. 바로 배산 임수의 지형입니다. 따라서 풍수지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변경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해서 재정비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구역, 그러니까 사업 속도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일부 구역은 그냥 존치 상태로 남겨두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더 사업 속도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좀 변경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이쪽 그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었습니다. 사실상은 최근에는 그러니까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구하는 것조차, 저와 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구하는 게 정말 힘들어질 정도로 매물이 귀해지고 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3제곱미터당 지분 가격이 거의 최근에는 6천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2000년대, 2006년도나 2007년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 그 고점을 일부 구역에서는 이미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가 보다 더 정상화되고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좀 보실까요? 먼저 한남 1구역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태원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2011년도에 조합 설립 첫 추진위가 승인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아직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751명 정도로 잡히고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1220세대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한남 1구역이고요. 다음 한남 2구역은 보광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죠. 2구역과 4구역 모두 이제 보광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12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합원 수는 1,097명에 이르고 있고 향후에 1,598세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남 3구역,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죠. 2012년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그런 이후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합원 수가 3,880명에 달하고 있고 또 4,778세대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 시각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한남동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반적인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지니고 있는, 규모가 큰 만큼 중요한 키를 지니고 있는 구역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한남 4구역을 보신다면은 보광동 지역이죠. 2015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상태이고 역시 아직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207명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1,630세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남 5구역을 좀 보실 텐데요. 5구역 지리적인 특성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듯이 한강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에 있어서는 향후 가장 높은 사업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동빙고동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1,538명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1,956세대 분양을 목표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체 5개 구역 중에서 현재 3구역과 5구역이 전반적인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의 이 매매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용산민족공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산민족공원
이 사진을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뭐 방송에서도 보시고 인터넷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냥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은 아니고요. 2011년도에 만들어진 용산공원 정비구역 기본계획상에 담겨있는 용산공원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향후에 개발을 시켜나가겠다라고 이 정비구역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사진이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용산민족공원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많이 참고해서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기본계획상에 뭐 그러한 언급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맨하탄의 최고가 아파트가 뭐 얼마 전에 아파트 한 채가 1,100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임대가를 환산을 해보면 뭐 이제는 뭐 임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최근에 임대가 되었었던 게 월 1억 5천만 원.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임대로 나온다면 4억 원 이상으로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독보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이 절대로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이 센트럴파크라는 거대한 녹지 환경에 그 좋은 조망권을 갖고 있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 작용을 했다라는 점을 이해하신다면은 향후에 이 용산민족공원과 그리고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이 완전히 진행이 된 다음에 용산의 위상이 지금보다 그 몇 배 더 이상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그 간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산민족공원의 그 주요 내용들을 보신다면은 일단 용산공원 조성지구와 그리고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크게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지구가 약 73만 평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합시설 조성지구가 5.4만 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당연히 공원이 들어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캠프킴 부지,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가 되겠죠. 현재에는 용산 미군기지가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자리들입니다. 공원을 만들면서 한편으로 이 세 개 부지에 대해서는 상업 업무 복합시설을 들여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바로 미군 부대의 평택 이전을 위한 그 이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LH에 먼저 3.4조 원의 자금 LH가 3.4조 원의 자금을 집행하고 나중에 이 토지로서 보상받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용산민족공원과 그리고 그 인근의 캠프킴 부지,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에 대한 개발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50층 이상 높이의 뭐 8개 동 이상의 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될 예정이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이외에도 용산 안에는 굉장히 다수의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구역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효창 이쪽에서 말씀을 드리죠. 청파 2구역부터 시작해서 뭐 효창 3, 4, 5, 6구역 그리고 신계구역과 영문구역 등이 이제 지정이 돼서 이미 뭐 개발이 다 완료가 된 구역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개발이 아직 다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는 구역이 효창 4, 5, 6 구역이 되겠습니다. 효창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죠. KCC 스위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효창 5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그리고 효창 6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맞춰두고 재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향후에 그 인근 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를 유발시킬 그런 요인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변 관리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촌지구 전체 한강변 관리 계획상에 이촌지구가 되겠고 또 한남지구가 될 것입니다. 이촌지구와 한남지구가 용산권에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산민족공원의 조성과 함께 그리고 또 광활한 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의 재개발 사업과 그리고 한강변 하단에 보시는 한강변과의 연계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진행을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다들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의도 면적의 공원과 그리고 한남 더 힐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로 거래가 된 아파트가 되겠죠. 그만큼 독보적인 자연 환경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 경관을 확보하고 있는 이 한남동 지역의 고가 아파트와 맞물리는 이 한강의 개발까지 앞으로 눈여겨 보신다면 용산 지역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